달려라 코바는 순수 국산 프로그램으로 비록 만화는 아니지만 90년대의 만화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던 어린이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을 보던 도중 다들 전화 연결을 시도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달려라 코바의 이런저런 TMI와 이 방송이 정말 주작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게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방영 날짜는 1994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SBS에서 방영되었으며 방영에 앞서 1994년 10월 15일에 먼저 시범 방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선보였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프로그램 중 하나였는데 공중파에서 게임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는 것과 시청자들이 직접 전화로 연결하여 전화기로 게임을 즐긴다는 것이 혁신적이었다. 물론 과거에도 전화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화면에서 소리만 듣고 게임을 하는 서비스도 있긴 있었지만 달려라 코바는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은 공중파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오늘날에야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등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여 자신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올리거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시대지만 당시에는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여 직접 자신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다른 시청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이들에게는 로망이었을 것이며 여기에 딸려오는 상품은 덤. 참고로 해외에서는 달려라 코바보다 먼저 이러한 방송을 선보였는데 제목은 휴고로 덴마크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이며 당시 평균 시청률 42%를 자랑하는 엄청난 인기 프로그램이었다. 달려라 코바도 이 프로그램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는 것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다. 시청률은 94년 11월 30일 당시 17에서 22%로 높은 시청률을 찍었고 진행자였던 김혜분의 말에 의하면 35%까지 나왔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시청률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진행자였던 김혜분은 1994년 미스코리아 미출신으로 22살의 나이로 연예계에 데뷔. 원래는 수학 선생님이 꿈이었던 그녀는 미스코리아 대회에 우연한 기회로 나갔다가 입상을 했고 그것을 계기로 연예계에 데뷔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섭외가 온 프로그램이 달려라 코바로 그녀가 달려라 코바의 MC를 맡게 되면서 많은 어린이들 앞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당시 달려라 코바의 진행은 너무 편했다. 대본도 없었다. 애드리브도 내가 다 했다. 내 마음대로 떠들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후일 진행하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TV 드라마에도 출연한 그녀였지만 IMF 직후인 1998년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한 것과 생방송에 대한 부담을 느껴 결국 연예계를 돌연 은퇴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10년 후인 2008년 다시 연예계에 복귀하였고 현재는 식품회사 CEO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96년 방송 당시 방송위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주 시청자층이 어린이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중 윤락업소에 종사하는 성전환 수술자의 강간 사건을 다룬 추적 사건과 사람들의 예고 멘트를 내보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기억 속에 생방송으로 유명했던 달려라 코바. 종영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2014년 한 유저가 네이버 블로그에 당시 달려라 코바에 참여했던 자신의 일화를 적게 되면서 동심이 파괴되는 사실이 한 가지 밝혀지게 된다. 바로 달려라 코바는 실시간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이었다는 것. 너니? 해당 블로거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고대의 인터넷 천리안을 이용하여 달려라 코바 제작진들이 텔넷에서 운영하는 작은 게시판에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해당 블로거는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방송국에 가서 달려라 코바의 녹화를 어떻게 하였는지 상세히 설명하였고 녹화된 방송은 다음 주에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재미있는 건 직접 방송국에 갔는데도 게임의 조작은 전하기로 했었다고. 아무튼 해당 글이 나중에 인터넷에 퍼지면서 인터넷에서 이 소식을 접한 당시의 국딩들은 동심이 파괴되었다며 큰 배신감을 느꼈고 달려라 코바를 주작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그런데 해당 글에 또 다른 네티즌이 답글을 달았는데 자신은 직접 생방송 당시 전화 연결에 성공하여 생방으로 게임을 했다는 증언이었다. 게다가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생방송 중 직접 전화 연결에 성공했다는 댓글도 있는 것으로 보아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것도 적어도 거짓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 예상으로는 그 당시 코바가 방송되면 전국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만큼 전산망에 과부하가 걸려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번갈아 방송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란 가설이 가장 합당하다고 한다. 덧붙여 방송 말미에 직접 프로그램에서 참가 신청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아마 다들 생방송 중 전화 연결에만 꽂혀 그것만 기억하거나 혹은 해당 안내가 나오기 전 게임이 끝나서 채널을 돌려버려 이러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게임은 동서게임 채널이 개발하였다. 게임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며 특히 카누아 모터사이클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방송돼 가장 친숙할 것이다. 당시 방송에서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던 사람들이 얼마 진행하지 못하고 빠르게 게임 오버 당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 게임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지금보다 더 환경이 안 좋았던 과거의 통신 문제와 인풋렉 등으로 인해 뜻대로 안 되는 조작 때문에 플레이가 쉽지 않았다. 실제로 이 게임을 플레이해봤으면 방송에서 보는 것만큼 그리 어렵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 한두 판 해본 사람이 손쉽게 클리어할 정도로 난도가 엄청 쉬운 게임은 아니지만 말이다. 호일 프로그램 인기에 힘입어 PC게임용으로도 출시되었지만 정작 게임의 반응은 프로그램만큼 핫하지는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혼자서 이 게임을 즐겨보면 화면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훨씬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생각외로 게임이 너무 무난하고 슴슴했기 때문 특히 방송을 보는 것과는 격차가 상당히 컸는데 방송에서는 게임 화면에서 코바가 열심히 떠들어주며 지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혀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줬으나 집에서 혼자 하면 당연히 코바의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당시 코바의 성우였던 조경무 성우의 입담과 재치가 방송으로 보는 코바의 재미를 가증시켰던 것이었기에 그의 역할이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겠다. 자, 달려라 코바에 관한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